최근 마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마약 운전이 도로 위에 또 다른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마약 운전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현행 처벌 기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요 몇 년 사이에는 1년에 50건에서 한 100건이 좀 안 되는데 네네. 작년 같은 거 113건이 됐고요. 100건을 넘어섰군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한 25만 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해 음주운전은 한 8만 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위험성이라든가 그 국민들이 느낀 어떤 공포감 이런 건 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차원 예. 자체가 다르고 예. 특히 이제 태국에서 흔히 말하는 노동자분들이 와갖고 야바라는 걸 몰래 들여온다. 태국산 마약입니다. 예. 러시아 쪽에서 비슷한 걸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사례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민감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도 늘긴 했는데 그 숫자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성격. 그렇죠. 마약을 하고서는 운전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저 차 술 먹었나?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예.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들 중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은 제가 못 해봤지만. 그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딱 눈에 보면은 초점이 풀려 있고. 그죠. 술은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술은 아닌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약물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약물 혹은 뭐 졸리거나 예, 뭐 예. 그런 건데 졸린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프로포폴이라든가 에토미나이트 같은 데이트 같은 이런 형태의 마약류, 그러니까 의약품인데 네. 실제로는 구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암암리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 네. 근데 그게 또 사이버 공간과 연결돼 갖고 사이버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거. 마약하고 마약류 다릅니까? 우리가 마약이라고는 원래 하시면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필로폰 이런 것들이고 예. 마약류는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정확한 처방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범주였는데 네. 지금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쓰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향정신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쓰는 거는 그거는 범죄다, 불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프로포폴이 그런 네. 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프로포폴이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예. 의료 목적에 자기가 그거를 남용해서 계속 그런 목적으로 쓰면은 문제가 된다. 그렇죠. 마약류다. 자,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과도한 흥분.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하다가 슈퍼맨인 것처럼 느껴갖고 건물에 뛰어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흥분시키는 쪽이 하나 있고요. 흥분.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디프레션. 완전히 푹 죽이는. 이거 완전히 완전히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심리가 쪼그라드는 형태. 쪼그라든다. 예. 그건 이제 말하자면은 너무 그 활성화가 있는 게 과활성을 줄이려고 하는. 줄이면서 이렇게 촥 침대에 이렇게 촥 예. 기대가지고 예. 침잠한다 그러나요? 예, 예. 저 밑으로 하면서 휴식 비슷한 그 대표적인 게 수면제입니다. 수면제군요. 두 번째는 수면제 용도로 많이 쓰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항우울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마약은 과흥분, 네. 어떤 마약은 완전히 수면 효과 같은 형태. 예, 예. 근데 이걸 요즘은 섞습니다. 적당한 비율. 이 적당하다는 표현이 그럼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나요? 시차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아니면 이게 그래서 이제 마약이 위험하다는 게 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몇으로 운전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얘기했지만 도로 위의 흉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식욕 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도 이제 빈번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병원에서 처방전 얻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해요. 이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너무 예. 살이 쪄 갖고 과식 때문에 문제인데 좀 이거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다가 처방해 주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뭐 의료 목적이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조금씩 모아뒀다가 마약으로 쓰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억제제니까 이것은 모든 그 욕구를 줄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처방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모르죠. 그리고 100% 거의 모른다고 보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불법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용하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운전은 아까 말한 필로폰이나 뭐 이런 저 코케인이나 뭐 이런 것들 코케인 좀 비싸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좀 더 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향진 정신성 정신성이 의약품 그게 95% 이상. 95% 이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제도적인 허점 구멍이 있는 거네요. 큰 구멍이 있는 큰 거죠. 구멍이 있다. 자, 그렇다면 구멍이 있다면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하고 이제 대비를 하면서 좀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경찰이 종종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합니다. 근데 마약 운전 일제 단속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마약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네. 그럼 마약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사실 음주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은 호흡기로 이렇게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약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작용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냐 그 일선에 나오는 경찰들이 그 마약에 대한 키트라든가 이런 간이 키트를 다 가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누구를 잡으려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오지 않은 한 그러고 다닐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마약 키트가 비쌉니다. 비싸요. 일단 비싸.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기로 하는 그 음주운전은 사실은 기계로 되니까 네. 사실은 그건 그게 비싸지 않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마약 키트는 각 곳곳이 있는 것을 20개짜리 하나를 한 사람 앞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냐 비용이. 이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이라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사실 성립되기 힘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예. 그죠? 예. 가능한 것은 종합 어떤 검출 키트가 미래에는 하면은 불어보세요 아니면 찍어보세요 침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미래에 개념적으로는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단속 건수나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을 막아놓고 그거를 검사한다는 게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현실적이죠. 예, 예. 그래서 법에도 그냥 예. 관련된 약물 관련된 것이 있지 예. 어떤 것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틈을 비집고 마약 운전이라든지 마약 흡입이라든지 마약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그렇죠. 보이는데 예. 우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마약 운전자 단속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보이는데 법률 규정에도 어떤 맹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약물 운전을 단속하는 부분에선 약물 운전을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약물 운전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딱 육안으로 봐서 당신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저 검사.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강제로 영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113명이 걸렸다는 것은 사고를 내 갖고 그 과정에서 음주 측정하고 하면서 약물 할 때 나타나서 처벌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선생님 저 약물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하시죠라고 하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막 이게 가둬놓고 음주 단속을 하거나 하는데 내려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좀 상태가 수상쩍거나 이러면서 단속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운전하고 있는데 당신 이상합니다라고 해서 뭘 해자라면 강제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현재로서는 그러면 음주 단속 과정에서 그 장비를 갖추고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고서는 좀 이상한 특별한 케이스를
경찰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거기서 하든지. 키트로 간이 키트로 하고 그것을 가건물을 국가에서 보내서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마약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뭐 단속이나 이게 적발도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네, 맞아요. 그 대상으로 이제 예. 검사 대상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무리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마약이라든지 마약 어떤 그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처벌 기준은 약물에 대한 그 약물을 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는 말하자면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쭉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술과 같이 음주와 같이 이제 예. 소위 말하는 칵테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쨌든 있죠. 뭐 가중 처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약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술에다가 약물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에다 예, 약물을 예, 예. 섞어서 그 상태가 한다. 돼서 이제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약물만으로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8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신모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예. 약간 사건 개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리마인드를 조금 시켜주세요. 사실은 그 병원이 굉장히 네네. 유명한 병원이고 거기에 그 처방해주는 의사는 지금 그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기 1심, 2심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한 사람한테 그 약물을 투약을 저는 해줬다고 생각하고 공급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고 어쨌든 최종 결과는 재판이 끝나봐야지 예, 예, 이제 예. 최종 결과는 예. 알겠지만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예. 그 부분이 의심되고 있다 예, 그 이거죠. 부분은 혐의를 뭐, 받고 있는 예, 예.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몰고 강남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 20대 여성을 치었는데 네. 문제는 치인 다음에 사후 조치를 안 한 뺑소니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그 투약했던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온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음주에 약물을 한 것 같은 사람이 강남 앞번의 대로에 차를 몰고 나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피해자분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컸던 거죠. 어떻게 강남 대로변에서 이 약물을 하고 운전할 수 있느냐라는 네.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후 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 조치를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청소원 이렇게 그 치여서 그렇게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는 그냥 놀라가지고 그걸 회피하고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가는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을 혹은 마약류를 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잘 안 서서 막 우왕좌왕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심신미약이다. 근데 지금 이 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 본인이 도주한 게 아니다. 자기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 핸드폰을 가지러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이다. 근데 그건 사실 사람을 치어놓고 멀쩡한 정신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형량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은 것은 20년에서 대폭 이제 10년으로 줄은 거죠. 그 이건 이제 이유가 뭡니까? 뺑소니가 아니라는 거죠. 2심에서는 잠깐 갔다가 다시 왔다. 그게 인정이 된 인정이 거예요. 된 거고 1심에선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예. 어쨌든 이제 뭐 3심으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유족들은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2심 그것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법률적 판단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뭐 두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문제가 지금 거기서 나온 그 약물이 네. 에토미데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에토미데이트라고 해서 예. 이 말하자면 이게 그 일종의 약물은 맞는데 그 프로포폴처럼 이게 그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 약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빨리빨리 이것이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요. 우리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물의 그 어떤 개발이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은 좀 늦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들도 종류가 많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게 어떤 환각의 목적으로 그거를 복용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스펙트럼도 너무 넓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금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마약 운전 단속할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 기준을 좀 구체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구체화죠. 이게 구체화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경찰이 예.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예 그럼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이제 어떤 주장은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한 약물 주요하게 많이 소비되는 약물의 키트만 우선적으로 하자. 예. 그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음주 측정과 또 동일한 법적 적용을 하자. 첫 번째 부분이고요. 뭐 다 하지 않더라도 몇몇 약물이라도 정해놓고 왜냐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 네. 5가지라도 다섯 예를 들어서 가지라도 예를 예. 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영장주의를 조금 바꾸자. 왜냐하면 지금은 영장이 있어야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디지털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장의 발급 요건 좀 신속하게 하자. 지금은 그 판사 앞에 데려가서 뭘 아니면 뭔가 이제 그걸 서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핸드폰 같은 디지털 형태로 쓰고 발급해 주시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크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영장이 나오면 되나? 그러니까 디지털 영장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어? 라고 근데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죄 추정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피해자를 또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어떤 법안 같은 거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번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올려놓죠. 네.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열거주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근데 지금의 문제는 기존 마약보다는 마약류 같은 이 그 향정신성이 더 위험하거든요. 네. 더 많이 쓰이고 그럼 그걸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음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0.05였지 않습니까? 네네. 0.03으로 앞으로 땡긴 것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정도일 때 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또 그 측정의 정확성 초기에는 그런 문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 측정 가지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한 음주 측정 갖고도 음주 방법 가지고 어떤 사람 물을 먹는다, 뭐 입가심을 한다, 가그린을 한다. 심지어는 속도계 갖고도 그 이의를 제기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은 마약 운전을 더 많아졌을 때는 이미 못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준점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놔야 된다. 거기까지는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제기는 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은 그건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법은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모법은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무엇이든가 좀 차단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차단이 안 되니까 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모법 정도는 있어요. 어느 좀 몇 개라 하더라도 키트가 좀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 예산과 그 정도의 시스템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 종류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처럼 손 놓고 있는 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 3개, 5개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틀에 가둬놓자. 해놓고 네. 추후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주보완하자. 너무 한술에 배부르게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차피 좀 어렵다. 그렇죠. 사실 불가능하죠. 이렇게 많은 약물들을 모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자, 그 동시에 그런 걸 갖춘 동시에 이제 초기에 어떤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인권 중심의 마약 어떤 측정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한 훈련과 이런 것이 필요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